연말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영화 대가족의 출연진과 함께 경기도 북부 아동 일시보호소를 찾아 아이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기업 횡포로 고통받고 있는 경기도 가평 진여선원이 감사원에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GS칼텍스 측이 매매할 수 없는 한수원의 업무용 토지를 꼼수로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서입니다. 진각종 제32대 통리원장에 능원정사가 취임했습니다. 신임 통리원장은 진각종의 도약을 위해 감동교화로 새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경북도청 신도시 포교당의 건립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성 고은사는 불사 완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원도 고성의 화암사가 연탄과 쌀을 나눠주며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연말을 맞아 경기 북부 아동 일시보호소를 찾아 아이들에게 성금과 더불어 희망의 붓글씨로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모 은준경을 토대로 한 영화 대가족 출연진 중 배우 이승기 씨와 김성령 씨도 자리를 함께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사고로 부모를 잃고 보육원으로 갈 처지에 놓인 아이들과 자비와 연민으로 가족을 이루는 내용을 담은 영화 대가족. 주인공들이 보호소의 아이들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물해주는 영화 속 한 장면이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대가족의 주인공 배우 이승기 씨, 김성령 씨, 양우석 감독이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 북부 아동일시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아동일시 보호소는 학대나 방임, 부모의 부재 등 긴급한 요보호 아이들이 머무는 시설로 경기 북부 보호소엔 영유아 8명을 비롯해 모두 16명의 아이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아이들로부터 꽃다발을 건네받은 진우 스님과 영화 출연진들은 남아, 여아 숙소와 영유아 생활시 등 시설 곳곳을 꼼꼼히 살폈는데 특히 진우 스님은 일시보호소에 맡겨진 아이를 직접 품에 안아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건강하게 잘 커서 사람들 위해서 좋은 일 좀 해주라. 연말 연시를 맞아 따뜻한 온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진우 스님은 자비 나눔 기금 3천만 원을 전달하고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컴퓨터 10대도 선물했습니다. 저희 영화에 어쨌든 전반적인 사건이 시작되는 게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이 제 아이라고 주장하면서부터 벌어지는 사회적인 어떤 좀 약자를 보호하는데 좀 일조할 수 있도록 저희 영화도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처럼 놀이공원을 가거나 하진 못했지만 진우 스님과 배우들 또 아이들은 교실에서 희망의 붓글씨를 함께 쓰면서 예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신생아를 제가 본 것도 처음이고 안아보기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어린이 영유아에서부터 좀 불행한 그러한 젊은 청년까지 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 애들이 이런 시설로부터 좋은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더 잘 성장해서 진우 스님은 고운 생각, 고운 얼굴 등 희망의 메시지를 종이에 써넣었고 아이들은 색색깔로 손도장을 찍어 멋진 족자를 함께 제작했습니다. 주목. 생각으로 고운 생각해야 돼요. 나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대답을 잘하네. 예.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 이상에 타인과 공감과 자비를 나누면서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영화 속 메시지를 현실에서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잘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잘 되는 게 너무 좋으려면 그분에게 연민을 느껴야 되고 그분에게 연민이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적극적인 이해와 사랑까지 가잖아요. 저는 이제 가족의 범위를 그렇게 좀 넓혀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가족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진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추운 겨울날에도 가족과 함께할 수 없었던 아이들. 스님과 배우들이 함께 만든 추억을 통해 그야말로 자비로 연결된 대가족이 됐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경기도 가평 진여선원이 인근 대기업 시설의 진입로 공사로 땅 일부가 강제 수용되면서 불상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고 심각한 수행 환경 침해를 겪는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해당 대기업이 사찰 인근에 마을뿐인 연수시설을 지으면서 공기업 소유였던 수력발전 업무용 땅까지 사들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찰은 감사원에 해당 공기업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공기업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가평 진여선원 인근에 위치한 GS 칼텍스 인재개발원. 연수원이지만 최고급 휴양시설로 운영되고 가평 군청까지 사실상 진입로 공사를 위해 사찰 땅 일부를 강제 수용하면서 진여선원 내 불상은 훼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법원이 강제 수용을 잠시 멈춰 세우긴 했지만 GS 측은 사찰 바로 옆에 우회도로까지 만들며 수행 환경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사찰이 지역 주민 300여 명과 함께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던 GS 측의 땅 매입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감사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과거 GS 측이 북한강 강변 땅을 개인으로부터 사들였는데 이 땅의 원래 주인이 공기업인 한수원이고 국가하천이자 홍수관리구역인 업무용 땅이라는 의혹입니다. 이 동네 자체가 수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150가구 이상이 수몰이 된 지역에서 홍수 재난구역이라고 지금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가 국가하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국가하천은 법령으로 봤을 때 매매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물밑 땅까지 판 의혹이 있는데 사찰 측은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데크를 짓기 위해 GS 측과의 꼼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내부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수원 관계자와 GS 칼텍스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지역은 홍수가 나면 손해배상 부담도 커 업무상 배임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공정한 공매 과정을 거쳤고 매각 땅 일부가 물밑에 있는 건 맞지만 분할 판매에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면 아래 땅을 판 사실이 없고 절차가 어떤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매도를 한 게 아니고 공매를 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민원인이 그렇게 착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토지가 일부가 수면 아래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할을 해서 수면 위에 있는 땅만 팔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업무용 땅이 비업무용으로 둔갑하고 물밑 땅을 별도 행정 절차 없이 매각한 점 등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국가하천에 포함된 토지인데 최소한 매각하려면 국가하천 구역선을 먼저 변경하고 이로 인해 재적 분할한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공유지분이 아닌 일필지로 매각하는 게 맞는데 이런 통상의 절차 없이 행정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이 듭니다. 진여선원 측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 고발 조치하고 공권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강압과 유착 의혹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감사원에서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진각종 제32대 통리원장 능원정사가 취임불사에서 감동교화로 새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능원정사는 진각종의 도약을 위한 인재 양성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진각종 총인 덕일 대종사를 시작으로 통리원장과 종회의장, 현정원장, 교육원장 등이 차례대로 전공과 헌화를 하며 능원정사의 취임불사가 시작됐습니다. 3기명과 강도 발언, 5대 서원, 육아 산밀 등에 이어 법신 부처님 전에 근본에 입각한 혁신, 소통과 화합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한 능원정사. 이어 취임사로 감동교화로 새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새 집행부는 감동교화 새 시대를 열자는 정신으로 위의 뜻을 잘 받들고 아래 사정을 잘 살펴서 마중물과 같은 종무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지난달 1일 임기 시작과 함께 총무부장 법운정사와 교무부장 수각정사, 포교부장 원영정사 등을 임명한 능원정사는
8개 교구 청장과 함께 인사를 하며 32대 집행부에 각오를 다졌습니다. 특히 선출 직후부터 강조한 인재 양성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 법과 제도 등 시스템에 의한 종단 운영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사람이 자산이라는 명제 아래 인재 양성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 등을 정비해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종단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진우 스님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대독으로 진각종의 무궁융성을 기원했고, 배도순 총금강회장은 종단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각종단의 무궁융성과 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신교도들이 화합하고 종단이 발전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불사에는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스님과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정사, 천태종 종의회 부의장 경천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도심스님, 이승로 성북구청장, 정용웅 문체부 종무실장 등이 함께했으며 우리 시대의 소리꾼 장사익의 음성 공양으로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 체제의 제32대 집행부는 시스템에 의한 종단 운영을 진각 100년의 첫걸음으로 삼았습니다.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의성 고운사가 현재 공사가 중단된 경북도청 신도시 포교당 건립에 원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고운사는 그제 경내 화엄문화템플관에서 제80차 교구종회를 봉행하고 4부대중과 함께 신도시 포교당 불사 완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참석한 본 말사 스님과 신도들에게 신도시 포교당 건립 진행 경과를 보고한 뒤 내년 봄까지 예산 마련 방안을 갖고 함께 논의에 붙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청 신도시 포교당은 당초 노교원에서 반야사로 이름이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공사가 중단된 채 콘크리트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신도회가 동국대 일반대학원 학인 스님들에게 지역미래 불자육성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어제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천연화 회장과 금불성 부회장 등 신도회 12명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학인 스님 15명에게 장학금 1,5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미래 동국대를 짊어지고 갈 인재들을 위해 이른 아침 경북 경산에서 온 신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귀한 삼보정제로 스님들이 건강하게 학업을 잘 마칠 수 있기를 발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연화 신도 회장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너무나 귀한 자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불자 미술인 우도규 작가도 동국대에서 공부하는 미얀마 출신 유학생들에게 지역미래 불자육성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우 작가가 2024 불교 문화대전에서 불교 미술인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을 동국대에 환원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어제 열린 장학증서 전달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 건학위 박기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 작가는 딴따진미 학생 등 미얀마 유학생 9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우도규 작가는 불심에서 시작한 작품 활동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게 돼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전달돼 더욱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에서 온 학생들은 토종 불자라고 봐야 한다며 고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유학 생활을 하고 있어 더 힘들 학생들에게 용기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연탄을 난방 연료로 쓰는 가정이 있는데 마음껏 떼지 못할 만큼 취약계층이 대부분입니다. 동해안 최북단에 자리 잡은 금강산 화암사가 이러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연탄과 쌀을 나누며 이들의 겨울나기를 도왔습니다.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 강원도 고성 아야진리 주택가 골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굽이굽이 좁은 골목길을 따라 길게 줄을 이어 연탄과 함께 온정을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이 유난히 추운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절, 이런 시국,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저희들과 같이 함께 따뜻한 마음 나누고 조금 더 행복한 마음으로 지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화암사가 준비한 연탄은 모두 5,000장. 여기에 쌀 1,500kg까지 더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성을 모았습니다. 봉사자들도 힘든 기색 없이 어려운 이웃의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배달에 나섰습니다. 화암사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연말을 맞아서 온정을 전하고 싶어 동참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텅 빈 연탄 창고는 사부대중이 전한 온정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겨울 난방 걱정으로 시름을 앓던 주민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화암사 스님이나 여러 봉사단체 후원하시 주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올겨울 따뜻하게 날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화암사는 앞으로도 연탄 나눔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최승환입니다. 해능 스님의 무의식 만다라 빛 초대전이 그제 경주 문화의 거리 큐실라 갤러리에서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초대전 빛은 생명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빛은 죽음과 탄생의 상징이면서 매개로 죽음과 탄생 속 무의식의 주체가 있고 그 무의식이 의식을 보호하고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빛을 보낸다는 작가 해능 스님의 창작 의미가 담겼습니다. 또 30여 년의 지난 수행 생활의 발자취를 담으며 불교 전파를 위해 노력한 스님의 흔적이 비구상, 비정형의 무의식 만다라로 표현됐습니다. 여기에 딱히 제목이 없습니다. 그냥 보시고 자기 내면에 그 무의식 안에 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특히 감정들 잘 만날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초대전은 내년 1월 6일까지 경주 큐실라 갤러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전 조계종 포교원장 해총 스님을 지도법사로 남방불교의 종주국 스리랑카 성지순례에 나섰습니다. BBS 해외 성지순례단은 그제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오는 16일까지 6박 8일간의 스리랑카 성지순례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순례단은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을 비롯해 불자와 BBS 애청자, 후원조직 만공회 회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스리랑카 불교 성지에 참배하러 갑니다. 신도님들 모시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만공회 잘 되고 대한민국 잘 되고 국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함께하는 해외 성지순례단은 부처님 설법지인 켈라니아 불교사원과 부처님 머리카락이 봉안된 마하세야 대탑, 부처님 치아사리가 모셔진 불치사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담블라 석굴사원, 불교가 최초로 스리랑카에 전래된 미힌탈레 사원 등을 순례하면서 스리랑카의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처음 가는 성지순례라 너무 뜻깊고 감명이 깊습니다. 앞으로 BBS에서 이런 행사를 종종 했으면 합니다. 2년이 돼가지고 오늘 신청했다가 오늘 이렇게 만나서 가니까 다 불자들이시고 보는 분마다 한 분 한 분 다 환희가 있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BBS와 함께하는 해외 성지순례단은 내년 1월에는 부처님 나라 인도 네팔을 순례하며 2월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 화합의 염원을 담은 문화예술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불교계 대북 민간 교류단체인 평화통일불교협회와 사단법인 평화문화재단은 지난 8일 서울시 종로구 마루아트센터에서 제28회 통일문화재 통일문화대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종교 화합의 의미를 담은 민화와 섬유, 화예공예 등의 작품들에게 BBS 불교방송 사장상을 비롯해 대통령상과 국회의장상 등이 수여됐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1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